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하는 과목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문제를 찾는 부분입니다. 보기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화 이해, 구조와 형식, 시나리오, 영상 언어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작 과정 이해, 그리고 영화 표현 방식, 영화의 감상 및 분석, 네, 이런 부분이죠. 이 영화 이해라든지 영화 제작 과정 이해라든지 영화 표현 방식에 의해 영화 감상 및 분석,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영화 과목에 대한 그 지도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2022년이죠. 새로운 교육 과정이 이제 나오죠. 이미 2021년도 11월 달에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총론을 가지고 내년에 2022년에 각 교과목별로 새로운 교육 과정 내용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2015 개정교육과정보다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1번, 다양한 영화를 분석해 영화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맞죠? 이거 영화에 대한 부분이죠. 영화의 기초적인 지식을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하여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맞습니다. 교육 내용에 주로 영상과 스토리로 되어 있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한다. 맞습니다. 4번, 신체 및 감성 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연기 적응력을 기르도록 한다. 네, 그 연기 적응력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영화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연극에 관련된 거죠. 또는 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거는 우리 영화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5번째, 다양한 교양과 상식을 통하여 종합 예술로서 영화를 이해하도록 한다. 네, 이거는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촬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촬영 조건을 먼저 살펴볼게요. 촬영 조명은, 실내 조명은 백열등이다. 백열등으로 실내 조명이 되어 있고요. 실내 촬영의 조건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창밖의 광경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파랗게 보이는, 네, 광경이 잘 안 보이죠. 뿌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파랗게 보이는, 지금 여기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랗게 보이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설명으로는 파랗게 광경이 잘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파랗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밖의 광경을 잘 보이게 하고 파란색을 없애야, 그쵸? 원래 문제가 창밖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 부분을 잘 보이게 하고 파란색을 없애야 된다고 조건을,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촬영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저도 이 촬영에 대한 부분은 좀 내용이 어려워요. 저한테도. 제가 이 촬영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 전공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노출과 색원들을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실내의 노출을 높여 창밖의 노출과 비슷하게 만들면서 노출 차이가 줄어들어 창밖의 광경이 잘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밖에 들어오는 태양광과 실내 백열등, 아까 백열등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죠. 색온도 사이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리창에 노란색 필터를 붙여 태양광의 색온도를 낮추거나 백열등 앞에 파란색 젤라틴을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방 안에 노출을 창밖의 노출과 가깝게 높인다. 요 1번 사항이 좀 많죠. 요 해당되는 노출. 그다음에 세 권들은요. 유리창에 노란색 필터를 붙여 창밖과 방 안에 세 권들을 같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앞 화면 A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면서 뒤 화면 B가 서서히 겹쳐지게 나타난다. 네, 겹쳐지게 나타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이것이 말하는 편집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집 기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화면 A가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면서 뒤에 나오는 B 화면으로 대체되어 A 화면이 없어지고 이게 중간에 이 겹쳐지는 장면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요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겹쳐진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디솔브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디솔브. 네, 디솔브. 와이프는 갑자기 사라지는 부분이고 페이드도 약간의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죠. 아이리스도 있습니다. 몽타주는 뭐 일반적으로 편집 기법 또는 러시아 몽타주 미학적인 이론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이퍼에 대한 부분이죠. 와이퍼는 우리 자동차 앞에 있는 와이퍼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 이게 올드 스크린이에요. 올드 씬이에요. 올드 씬이 있으면은 이 새로운 뉴 씬이 밀어버려요. 쓸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밝은 화면으로 대체되게 되죠. 지금 이게 스타워즈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인물이 뒤에 있는 비행 장면에 의해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와이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라는 편집 기법이죠. 장면 전환 기법입니다. 그리고 디졸브는 좀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이거는 1941년 오슨 웰스의 시민 케인 영화입니다. 그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 문이 시민 케인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 K자를 뒤에 넘어서 겹쳐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 밝은 이 조명이 켜져 있는 곳으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되잖아요. 장면이 전환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바로 디졸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의 중요성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이 문제 나오죠. 영화에 있어서 영화 문법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fade in and out. fade in and out은 뭐 여러분들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fade in and out. 요 그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fade out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동공이라는 뜻이잖아요. 눈동자, 동그란 거. 그래서 인물을 중심 또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만들어줘요. 조명을 통해서.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는 어둡고 가운데 원 안에는 밝기 때문에 관객의 시선은 이 인물로 중심이 옮겨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편집 기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